영재학교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사교육 간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2018년도에서 2021년까지 4년 동안 사교육을 받은 시기는 언제인지, 사교육 시간은 얼마고 혹은 사교육비는 얼마나 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물어보고 학생들의 성적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2018년도에는 1, 2학년 학생들에게 물어봤는데요. 1학년은 거의 다 응답을 했고 2학년은 한 3분의 2 정도가 응답한 결과입니다. 과학고와 영재고를 위해서 전문 학원이나 과외를 시작한 시기가 언제냐라고 물었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중학교 1, 2, 3학년 때 시작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물론 가장 많은 응답은 중학교 2학년 때가 제일 많았습니다. 학업 성취도는 4.3점이 만점입니다. 숫자가 클수록 공부를 잘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여기에는 이 숫자만 보고 이 숫자가 이 3.5보다 더 크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전문 사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학생들 중에서도 학업 성취도가 뛰어난 학생이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이전부터 전문 학원을 다닌 학생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업 성취도가 뛰어난 학생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게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거에 주목해야 됩니다. P값이 0.05보다 크면 차이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P값이 0.05보다 크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라고 우리가 결론 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과학고와 영재고를 위한 전문학원이나 과외를 받기 이전부터 사교육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것이 또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물어봤죠. 수학이나 과학과 관련된 사교육은 언제 시작했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다양한 응답이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혹자들은 영재학교에서 사교육을 안 받는 게 가능하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있습니다. 영재학교 입학 전형에 보면은 정원 외라고 해서 가정 형편상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그런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입학 전에도 사교육을 못 받고 또 입학 후에도 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는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죠. 물론 많은 학생들은 아닙니다. 소수의 학생들이지만 그런 학생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학생들이 아주 이전부터 사교육을 받은 학생 혹은 과학고나 영재고를 위한 전문학원이나 과외를 받은 학생들에 비해서 학업 성취도가 떨어진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석 결과를 많은 선생님들과 공유를 했지만 선뜻 받아들이는 분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언제 시작했느냐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사교육 시간도 무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뒤늦게 시작했지만 일주일에 많은 시간을 공부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누적된 그런 사교육 시간을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비판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런 설문을 교사가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학생들도 눈치껏 응답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판단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019년도에 이거는 학생들이 직접 조사한 거예요. 자기들이 궁금해서 설문지를 자기가 만들었고요. 학생들이 만들었고 자기 친구들한테 설문지를 돌려서 받은 거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내에서의 학업 성취도하고 사교육 시간이나 사교육비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숫자나 이 마이너스 이런 거에 집착하시면 안 돼요. 별표가 없으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거고 우연에 의해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차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나와 있는 건 도수 분포표에 해당이 되고요. 학생들이 학업 성취도를 물어볼 때는 1점에서부터 10점까지 리커트 척도로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 점들이 이렇게 쭉 일자로 안 늘어선 거는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같은 응답은 한 점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R 프로그램의 지터 기능을 사용해서 점들을 일부러 랜덤하게 흐트러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표시를 한 거고요.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상관계수가 있는데 상관계수는 뭐 적어도 한 0.3 이상 정도 되어야 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0.5 이상이면 아주 뚜렷한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교육 시간하고 사교육비하고는 매우 뚜렷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대전과학고 학생들만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한 거고요.
학생들이 자기 친구들한테 물어보다 보니까 중학교 때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또 뭐 다른 영재고나 또 일반고에 간 친구들도 있겠죠. 그래서 영재고가 아니라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가장 많이 응답한 학교 한 학교를 뽑아서 그 학교 학생들만 또 비교를 해봤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상관관계가 없었죠. 전체 설문에 응답한 학생은 약 283명 정도 되는데요. 그 학생들에 대한 전체 데이터를 비교해도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또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특정 교과목이 아니라 전체적인 학업 성취도를 물어본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교과목에 따라서는 학업 성취도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또는 이게 입학 후에 얼마나 사교육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학 전에 받은 사교육 시간도 무시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이번에는 학부모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아이들이 또 사교육비나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설문을 했습니다. 자, 그것도 입학 전에 받았던 사교육과 입학 후에 사교육을 구분해서 물어봤고요. 특정 교과목과 관련지어서 분석을 했습니다. 저는 물리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물리교과 성적하고 상관관계를 살펴봤어요. 자, 그랬더니 입학 전에 사교육 시간이나 사교육비는 물리 성적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습니다. 우연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숫자들만 나타났고요. 사교육비와 사교육 시간 사이에는 매우 뚜렷한 상관관계가 있네요. 입학 후에 사교육 시간과 사교육비도 상관관계는 매우 뚜렷합니다. 하지만 물리 성적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입학 전과 후를 모두 합쳐봤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도 사교육 시간과 사교육비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있지만 물리 성적과는 상관관계가 없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2018년도의 설문 분석이든 아니면 학생들이 친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이든 제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이든 일관되게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도 또 궁금한 게 생기더라고요. 이게 어떤 사교육을 받느냐, 예를 들어 특정 뭐 대형 전문학원을 다니냐 안 다니냐, 혹시 그거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건 아닐까 궁금증이 들어서 다시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요거는 전 학생이 다 응답을 했습니다. 이 앞에 있는 것들은 학부모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설문을 참여 안 하신 분도 있어서 전체는 아닙니다. 한 3분의 2 정도 응답을 했던 것 같아요. 요거는 전 1학년 전체 학생이 응답한 결과인데요. 개인 과외를 받는지의 여부, OX, 1, 0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그룹 과외, 대형 전문학원, 소규모 학원 이런 식으로 해서 사교육 시간하고 사교육비, 또 물리 성적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봤습니다. 모두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특이할 만한 것은 대형 전문학원을 다니면 다닐수록 사교육 시간이 늘어나고요. 물리교과에 관련된 사교육 시간이 늘어나고 또 사교육비도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성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던 찰나에 올해 2021년도에도 흥미로운 설문 결과가 있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요거는 저하고 같이 2학년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물리교과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자, 그런데 성적과의 관계를 분석한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지 않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학생들의 학번을 기록하게 돼 있어서 그 학번을 바탕으로 제가 성적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물리 선생님이 물어본 거는 물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또 물리 교과 내용이 얼마나 잘 이해되는지, 수업은 재미있는지, 사교육은 얼마나 받는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본 거죠. 이들 사이의 관계가 궁금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물어봤는데 학번이 있어서 제가 물리 성적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사교육은 그 어떤 것과도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물리를 많이 잘 이해를 하든 못하든, 또 물리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열심히 사교육을 받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매우 흥미로운 거는 여기에 설문 문항이 하나 더 있는데요. 학생들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사교육이 성적에 도움된다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학생들의 응답 분포를 보면은 거의 정규 분포에 가깝죠. 한 절반 정도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절반 정도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것이 사교육 시간하고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교육이 성적에 도움이 된다라고 믿으면 믿을수록 사교육 시간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 줍니다. 사실은 이게 하나의 점으로 찍혀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터 기능을 써서 랜덤하게 점을 흩뜨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뭐 2, 3, 4, 5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응답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요 응답이 가장 많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믿는 것과 달리 실제로 사교육 시간은 물리 성적하고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물리 성적하고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거는 물리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교육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물리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성적이 잘 안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교육이 물리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